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 창의 발상 도구인 브레인스토밍과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연결 도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고요. 자, 이제 이번 장에서는 자, 팀워크를 위한 의사소통의 발상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그 팀워크를 얼마 제대로 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팀 운영 제대로 하기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은 보통 그 개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국 대학의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은 거의 대부분 그 2명 이상의 팀이 구성이 돼서 어떤 그 캡스톤 디자인을 그것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목적은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사회를 나가게 되면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분야에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했으면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기 전에 먼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팀으로 혼자가 아닌 조직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가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구성원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구성원에서 여러분은 그 구성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그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일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의 그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구성원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건 혹은 작품이건 제품이건 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보통 그와 같은 것은 이제 팀으로 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를 학습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장단점. 그리고 이제 원활한 팀을 운영을 해서 팀원에 대한 어떤 임무 규정, 그리고 팀 운영의 규칙, 이런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요 간트 차트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팀 운영 제대로 하게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구성원 팀워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팀워크란 무엇이냐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팀워크 이렇게 되어 있죠. 팀의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상호 협력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팀워크라는 겁니다. 예. 즉, 팀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팀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업무 부담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줘야 돼요. 팀 구성으로서.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 이것 등 이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절대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팀워크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1세기에는 다양화가 되죠. 20세기보다도. 그래서 21세기에 보통 그 회사는, 조직은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빠르게 대응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업무가 팀 단위로 운영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세대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의해서 팀워크가 중요시 되게 되는
현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 기간을 유저가 개발 기간을 빨리 사용해서 단축을 시키는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컨커런트 엔진이 해가지고 동시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공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여러 단계를 어떤 분야를 역할을 줘서 어떤 통신망이나 혹은 전사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동시공학이라는데, 이렇게 동시공학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첫 번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창의성, 세 번째가 팀워크와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요 네 가지가 있어야지 동시공학을 해서 제품의 어떤 개발 비용이든가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공학 교육 인증에 보면 10가지 학습 과정에서 10가지 학습 과정인데 그 중에 팀워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성이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주 메인은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창의성 개발입니다. 21세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창의성 인력이에요. 그럼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 활동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이 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활동이 증폭이 된다.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팀 활동의 강조성이 요구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하고 교류하면서 창의 융합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전문가와 교류하다 보니까 이것이 협업 능력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 협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가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걸 이렇게 세 가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창의성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하게 되면 이 창의성이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업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업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의 융합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협업 능력은 창의 융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우리가 팀워크에 대한 장단점을 학습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팀워크의 모든 방식이나 기술이라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팀원이면 팀원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 팀원이 아주 그냥 팀원의 구성 능력이 다양하고 능력도 다 좋습니다. 근데 팀이 다 모였으면 그 팀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선 장점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개인 능력이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개인 능력이 극대화되니까 팀의 공동 목표를 훨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팀워크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팀 구성원의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니까 조직에 큰 손실이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팀워크라는 것은 팀 활동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살펴서 그것을 적절하게 살리고 버리고 하는 그런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팀워크에 대한 장점을 봅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서로 다른 전문성과 사고 능력을 가진 팀 구성원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팀 구성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창의적이고 혁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세 번째,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모험과 도전을 통해 혁신 가능성 증대를 시킬 수 있다. 결국 이렇게 해결책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혁신 가능성을 이걸 증대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험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네 번째, 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아이디어는 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팀 구성원 간에 서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워크를 통해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을 함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팀워크에 대한 장점이고요. 그러면 장점만 있지는 않고 단점이 있을 거란 얘기죠. 앞에서 팀워크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개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졸게 큰 손실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팀 구성원이 도출하는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양질의 아이디어는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팀 구성원의 갈등과 대립으로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이겁니다. 팀 구성원의 갈등과 대립.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싫어지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싫어지니까 결국은 팀으로 했지만 아무런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런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에 이렇게 집단 사고 형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팀 구성원이 어떤 극단적으로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한 방향으로 치우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자기보다 좀 직위가 높은 그런 어떤 상세에 대한 어떤 경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집단 사고 형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거죠. 서로 미루는 거예요. 야,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우리는 같은 팀이지만 나는 바쁘니까 네가 해. 이렇게 팀 구성원이 서로 책을 미루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바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혼자서 두는 그 바둑 모양이 아니죠. 팀이 단결해서 호흡을 맞춰야 하는 운동으로 따지면 단체, 즉 예를 들어서 축구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이 실전 프로젝트에서 분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개인의 능력에 못지않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다른 동료를 무시하고 혼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된 프로젝트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좀 실력이 부족해요. 좀 실력이 부족한데 이 실력이 부족한데 팀워크를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혼자서 하는 운동 있죠. 뭐 활이나 총 쏘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은 혼자의 개인 역량에 뛰어나면 효율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단체로 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축구 같은 것도 이런 것은 결코 혼자 한다고 해서 그 팀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만 봐도 각각 포지션에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그 팀이 훌륭한 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엔지니어는 스스로의 능력에 난 너무 능력이 탁월해. 그러니까 자기 그 자만심에 빠지는 거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같은 팀이 얘기해도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니까 네 말은 너의 아이디어나 너의 어떤 그런 제안은 뭐 그렇게 무시하는. 그럼 결국 그런 사람은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팀워크를 할 때는 자신의 능력 있잖아요. 사람마다 각각의 능력이 다 달릅니다. 어떤 특정 업무 분야에서 능력이 다 다르니까 자기의 능력을 깊게 한번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해서 더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 이런 사람이 성실하게 되고 그 팀부터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팀으로 구성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성실한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서 혼자 유아독존인 사람보다는 굉장히 성실하면서 팀워크를 존중해주는 자기의 값을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팀 구성원의 임무와 책임을 봅시다. 맞습니다. 자, 팀 구성의 임무와 책임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성공적인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팀 구성원의 각각의 책임을 미리 정해서 각각의 임무를 미리 정하려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팀 구성의 임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팀 구성의 임무가 8개의 임무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되면 최소한 이 8개의 임무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맡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팀이 끝날 때까지. 또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이 임무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거 이외에 얼마든지 임무를 추가 또는 삭제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 구성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각자의 임무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각자 임무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임무가 이렇게 정해지면 뒤에 보면 이 임무 규정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각각의 이거다 이렇게 이게 각자의 임무죠. 이 임무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먼저 그 구성원의 8가지 임무를 잡습니다. 자, PM, 팀 리더죠. 팀 관리자의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을 관리하고 팀 구성의 의견을 주요. 그 팀의 대변인입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 실무에서 흔히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지고. 그 팀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록자. 팀 구성의 아이디어, 의견,
결정사항, 토의사항이 있는 걸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팀 구성 모두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자, 팀 활동 관련된 온오프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팀 구성에게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설문조사자, 역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팀 구성에게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8가지가 각자의 역할이 있게 됩니다. 그럼 팀 구성이 됐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김송환이라는 사람은 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무가 팀 리더예요. 그 책임은 뭐냐면 팀 관리자로서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을 관리하고 팀원의 의견을 조회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그럼 기록자, 이병철이 이거 해놨어요. 팀의 의견, 아이디어, 요강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와 회의들을 미리 사전에 배포하는. 박지환이라는 사람은 자료 수집을 했어요. 임무 중에서. 그러면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모든 팀원에게 제공하고. 강철수라는 사람은 설문조사고, 설문조사에 대한 거를 분석 결과서 팀원에 제공하고. 김정현이라는 사람은 보고서, 그러니까 팀 활동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임무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주요 책임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그 팀을 극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팀워크의 장점을 우리가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팀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 놓으면 이제 좋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팀워크라는 것은 팀워크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거지.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발하려면 꾸준한 팀워크에 대한 노력과 연습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운영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팀 운영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모든 팀 구성원이 협의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 때는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을 잘 지키자 이거보다는 회의 시간 시작 5분 전까지 착석한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다. 또한 우리 이제 그 팀 구성의 회의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거보다는 팀의 회의가 있으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제시하자 이런 것들이 더 규칙을 만드는데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구성원이 동의한다면 벌금과 규칙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각하는 경우 1,000원, 10분당 1,000원, 부참하는 경우 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팀으로 활동한다. 시간, 프로젝트 수행을 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7시와 8시 사이 정기적 회의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작 5분 전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각이나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본회의는 무조건 참석한다. 지각 결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각하는 경우 10분당 1,000원 부참기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참하는 경우는 팀 구성 상호평가 시에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6번에 회의 시 각자 하나 이상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다. 이렇게 규칙을 여러 가지 규칙을 적어서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면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 운영 규칙을 만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을 하면 이 팀 운영 규칙을 만들 때 많은 아이디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팀 운영 구성원들이 각자 포스트잇 뭐 어떤 걸 메모장에다가 3개에서 1인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규칙을 적는 거예요. 그거 작성하고 다 작성되면 보고 서로 간에 토의해서 최종 규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 개정은 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을 했으면 이것들을 팀 구성원 개개인별로 한 장씩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팀 이름은 CPU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 리더는 김승우, 그리고 일자는 이렇게 기록자는 누구 팀 구성은 누구 이렇게 표현한 거죠. 팀 리더는 이제 PM이 되겠고요. 자, 이제 규칙을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팀을 활동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팀 활동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록하여서 모든 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활동 내역을 이렇게 회의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록에는 기본적으로 회의 일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참석자, 구성원에 대한 참석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의 주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사항, 이 정도는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게 됩니다. 물론, 이 폼 양식대로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성원들이 결정을, 폼의 양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팀을 이제 구성할 때 고려사항. 자, 봅시다. 팀워크의 가장 성공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팀원이죠.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팀의 적정 규모나 팀의 목표 상황에 따라 구성원 수가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팀의 성공 여부는 팀 구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팀 구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어려워지죠. 그럼 결국 운영이 어려워지면 이 목표에 따라서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요. 결국 목표 달성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는 먼저 팀의 적정 규모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사고력, 리더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뭐 4명에서 6명, 5명에서 7명 이런 것이 효과적인 팀이지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할 때는 4명이 넘어가면 팀 구성이 불협화음이니까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팀의 목표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다 보면 팀의 구성원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의 팀은 딱 몇 명이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팀에서 할 개발할 목표물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팀의 구성원의 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팀을 구성할 때는 짝수보다는 홀수가 좋아요. 왜냐하면,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회의 의견이 충돌이 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2명이면, 이렇게 1대1로 틀어지니까,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조정이 어렵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2명에서 4명인데 한 3명 정도
골수라는 것이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너무 많다 보면 거의 무임승차라고 하죠. 그냥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그냥 나누는데 가는 거 이름만 오르는 거죠. 상관없이 공만 이렇게 득하는 그런 아주 그 단편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명에서 4명이라고 하는데 한 3명 정도가 이제 적합한 것 같아요.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은. 그리고 팀원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이것은 그 팀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대요. 예를 들어서 전공, 경력, 나이, 성별, 성적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그 표면적인 차이예요. 근데 개인의 사고나 어떤 의사소통, 경험, 리더십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배경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환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다양한 면에서. 네. 보통 이제 사고 유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두뇌를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사소통 유형 검사 등이나 뭐 그 검사법이 있는데 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외형적인 면만이 아니라 내형적인 면도 다양성을 고려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그 팀이 성공적으로 될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HBDI인데 이것은 팀 구성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사고 유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허만의 그 두뇌 구성 분석 도구에서 허만의 전뇌 모델을 두뇌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적, 순차적, 창의적, 감성적. 그래서 이거를 보고 되도록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 여기 4명이라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했던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BD에는 두 번째 사티의 의사소통을 이용한 팀 구성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형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와 같은 건데 이건 미국 심리학자의 버진의 사티아라는 5가지 의사소통 유형에서 합니다. 1번 회유형, B번 비난형, C 초이성형, D 산만형, E 일치형.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유형,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맞추는 성향을 지닌 사람. 장점은 누군가는 돌보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비난형, 타인을 무시하고 다소 공격적인 성격을 보는 형.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가 넘쳐요. 이럴 때 에너지와 지도를 가지고 소신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초이성형 C타입. 자신과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는 극단적인 객관성을 보이는 형. 이건 장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꼼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탁월합니다. 산만형. 자신, 타인, 상황 모두 무시하고 산만하게 놓아요. 이와 같은 경우 창조적으로 유머스러워 이렇게 좀 그 회의를 부드럽게 이끌어갈 때 좋은 거고요. 일치형. 의사소통이 매우 진실되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 적절하게 표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형. 자아 존중을 느끼는.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형태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팀을 구성을 했으면 이제 팀을 이제 형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이 결정되면 이렇게 이제 1번서부터 10번까지의 팀 형성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팀 활동을 준비를 합니다. 자, 팀 구성하게 서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팀 이름을 정합니다. 자, 우리 팀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10명이 됐어요. 5명이 됐어요. 우리 팀 뭘로 할까? 막 얘기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유를 해야 된다. 꼭 이게 중요해요. 우리 팀은 뭘 할 거야. 이게 꼭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습득할 지식이 뭐고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토의를 합니다. 그 팀의 단합과 분위기 전환에 위해서 구호를 정하는 거고요. 그 팀 리더를 이제 결정합니다. 주기적으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임무 결정을 하고요. 임무가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 그 임무에 따라서 이제 그 운영 규칙과 그다음에 회의 시간, 뭐 팀을 하기 위한 운영 규칙 등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팀을 형성하는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팀 구성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리더, 보고서 작성자, 팀 구성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팀 이름은 뭐다, 팀 이름의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팀이 규칙에 대한 장면에 대한 등록, 팀 구를 이제 화이팅하기 위해서 팀 구성을 써주고,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팀 구성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팀원의 요 규정문, 임무를 규정한 정의한 거 있죠. 그거하고 팀 운영의 규칙을 이렇게 첨부하면 훨씬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팀 회의의 가이드라인 정하기입니다. 요거는 잠시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